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 이국 땅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한 여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동유럽 라트비아에서 온 소피아라는 젊은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문화 충격과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했는데도 그 남자는 당황했을 뿐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남자보다 시스템이 먼저 다가오는 나라라는 것을요. 라트비아와 한국, 완전히 다른 두 문화 속에서 소피아는 어떤 사랑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서로 다른 사랑의 속도와 표현, 방식 사이에서 소피아가 발견한 진정한 가치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한국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피아의 특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트비아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고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트비아는 동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로 발트해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이한 점은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전쟁과 이민의 영향으로 인구 불균형이 생겼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저 역시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키가 크고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전형적인 동유럽 여성으로 외모에 자신이 있었답니다. 대학에서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영어와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죠. 성격도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항상 넓은 인맥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남자가 있으면 주저없이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고 마음에 들면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적극성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의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들은 점점 관심을 잃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소피아, 넌 너무 강해.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인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진실된 관계를 원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친구인 마르타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녀가 한국 유학생과 결혼한다는 거였죠. 마르타는 그를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소피아,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달라. 처음에는 조용하고 수줍어 보이지만 마음을 열면 얼마나 깊고 따뜻한지 몰라. 마르타의 이야기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고 한류 콘텐츠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았어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한국 남성들의 연애 방식이었습니다. 신중하고 헌신적이며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다는 묘사가 반복되더군요. 우리나라 남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을 위한 단기 장학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됐어요. 국제관계학 전공자에게는 좋은 기회였고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운 좋게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마르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피아, 한 가지 조언할게.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 난 그저 경험해 보려는 거야. 연애를 찾아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기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를까? 그들과의 만남은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6개월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호기심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들과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들, 그리고 밤이 되자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어요. 라트비아의 고풍스러운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하니 제 룸메이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나라는 이름의 한국 학생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친절하게 학교 생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소피야,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돼. 거기서 다른 교환학생들도 만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한국 남학생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도우미로 참여한 재민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재민은 외국인 학생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재민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망설임 없이 다가가 대화를 시작했겠지만 마르타의 조언이 떠올라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제 본능이 이겼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저는 재민에게 다가가 한국어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혹시 시간이 되면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재민은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시간이 되면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어딘지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지만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 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살짝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소피야, 한국에서는 남자가 먼저 다가가는 경우가 많아. 여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럼 관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표현하나요? 미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죠. 눈빛으로. 간접적인 힌트로. 한국은 미묘한 신호들의 나라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한국 문화와 사회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유교 문화와 위계 질서, 예의범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회는 상하관계와 질서를 중시합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더 가치 있게 여기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학생 모임에서 민호라는 다른 한국 학생을 만났어요. 그는 재민보다 더 활발하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죠. 민호는 외국인 학생들과 쉽게 어울리며 서울의 명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주말에 민호와 함께 서울 곳곳을 다니면서 저는 한국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고궁의 웅장함과 현대적인 쇼핑몰의 화려함이 공존하는 도시,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들.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택배가 하루 만에 도착하고 대중교통이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되며 음식 배달은 30분이면 완료되는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민호는 친절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데이트 비용은 항상 반반씩 나눠냈고 신체적 접촉도 거의 없었어요. 라트비아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 아니면 한국 남자들은 정말 이렇게 조심스러운 걸까?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민호 씨, 저는 당신이 정말 좋아요. 우리 사귀면 어떨까요?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소피야,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외국인이라서? 수많은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애는 제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민호의 거절 이후 저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자존심 상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괴로웠어요. 미나는 제게 다가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소피야, 너무 마음 쓰지 마. 한국 남자들은 보통 오랜 시간 지켜보고 천천히 다가가는 편이야. 네가 너무 빨리 고백했던 거야. 저는 미나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만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미나는 쿡쿡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사귀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남자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거든요. 굳이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미나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의 연애 문화가 훨씬 신중하고 단계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느린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수업에 복귀하며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몰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와의 일은 잊고 학업과 문화 경험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더 열심히 듣고 한국 역사와 사회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잡한 층위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기다림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식은 빨리 나오고 배송은 빨리 이루어지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이중성이구나 싶었죠. 어느 날 조별과제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책상을 두드리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재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한국어 스터디 도와드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거의 2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의외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거절할 수 없었죠. 네, 지금 괜찮아요. 앉으세요. 재민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한국어 발음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문화적 맥락도 함께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진지함과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만난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재민 씨, 왜 갑자기 연락한 거예요? 처음엔 저를 피하는 것 같았는데. 공부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외국인 학생이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오니까. 그리고 사실 그때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였던 거예요. 재민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첫 만남의 연락처를 교환하더라도 바로 연락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보통 며칠 정도 시간을 두죠. 너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그건 왜 그런가요? 관심 있으면 바로 표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감정을 천천히 키워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진정성의 증거였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신중함과 기다림이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와 재민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한국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학습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재민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라트비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민의 꾸준함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약속에 늦지 않았고 항상 철저히 준비해왔어요. 처음에는 그의 진지함이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그의 성격이자 한국적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 도서관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평소와 다른 요일이라 의아했지만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그런데 재미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예쁜 책갈피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어로 대화해봐요. 용기를 내세요. 저는 그 작은 선물과 응원에 감동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잠시 후 나타난 재미는 수줍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했고 저도 서툴지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전체 대화를 한국어로 시도했어요. 실수투성이었지만 재미는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인내심 있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라트비아에서 만났던 남자들이 보여준 화려한 접근과 달리 재민의 조용하고 꾸준한 관심은 훨씬 더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그것은 마치 폭풍우처럼 강렬하게 다가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봄비처럼 조용히 대지를 적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저는 좋았어요. 어느새 한국에서의 시간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서울의 거리는 형형색색의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지하철도 혼자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서울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재민과의 만남도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한국어 스터디를 넘어 서로의 관심사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재민은 국제법을 전공하고 있었고 장래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우연히도 제 관심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죠. 우리는 종종 국제관계와 세계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민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가끔 우리의 손이 스치거나 눈이 마주칠 때면 그는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라트비아 남자들이라면 벌써 키스를 시도했을 상황에서 재민은 아직도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조차 망설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그의 모습이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제게 물었어요. 소피야, 재민이랑 어떻게 돼가고 있어? 너희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자주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지만 아직 서로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미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민이 널 자주 찾더라. 학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요? 어떤 소문인데요? 미나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재민이 처음으로 외국인 여학생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그가 평소에는 정말 내성적이고 조용한 학생이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재민이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아직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걸까요? 라트비아에서라면 이런 상황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미나는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덧붙였습니다. 소피야, 한국 남자들은 감정 표현에 서툴러. 특히 재민이는 더 그래.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확실해. 그가 널 좋아하는 건 분명해.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제가 또 먼저 고백해야 할까요? 민호와의 일 이후로는 조금 두려워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기다려봐. 재민이도 분명 준비하고 있을 거야. 한국 남자들은 고백할 때 계획을 세우고 특별한 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거든. 저는 미나의 조언을 듣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재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남산타워에 같이 가보고 싶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남산타워는 서울의 대표적인 데이트 장소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날 재민이 무언가 말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주말이 되어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재민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가끔 그 가방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 남산타워에 도착하자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재민은 전망대 한쪽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자물쇠들이 걸려 있었어요. 여기는 연인들이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두는 곳이에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의미랍니다. 재민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자물쇠를 준비해왔다면 그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민은 자물쇠 대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피아 씨, 이건 한국의 전통 책갈피예요. 당신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약간 실망했지만 그의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책갈피였어요. 분명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고백은 아니었죠. 정말 예뻐요, 재민 씨. 고마워요. 저는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재민 씨, 한국에서는 연인이 되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서로를 알아가는데 몇 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훨씬 빨라요. 관심이 있으면 바로 표현하고 데이트를 시작하죠.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제 솔직한 말에 재민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화마다 다르니까요.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천천히 쌓아 올린 관계는 더 단단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라트비아에서의 빠른 연애는 종종 빠른 이별로 이어졌으니까요. 어쩌면 이 천천히 발전해가는 관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가길에 재민은 제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문 앞에 도착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트비아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키스나 포옹이 자연스러웠겠지만 저는 재민의 문화를 존중하기로 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재민 씨. 선물도 정말 고마워요. 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작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열어보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읽어보세요.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받아든 저는 재민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편지였습니다. 소피아에게 직접 말하기는 부끄러워서 편지로 전합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당신의 밝은 미소와 열정적인 모습에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소심해서 표현하지 못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시겠어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이너스 재민. 편지를 읽은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재민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비록 직접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한국식 고백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겨워 미나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미나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한국 남자들은 표현이 늦을 뿐 마음은 깊단다. 다음 날 저는 재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잘 받았어요. 저도 재민 씨를 좋아해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간단하지만 진심을 담은 메시지였죠. 얼마 후 재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요? 너무 기뻐요. 오늘 수업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공식적인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특별한 사이가 되었어요. 재민은 여전히 신체적 접촉에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가끔 제 손을 잡기도 했고 더 자주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식 연애는 정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전해가고 있었어요. 재민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민이 제게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보통 꽤 오랫동안 사귄 후에야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벌써요?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관계가 진지해지면 부모님께 일찍 인사드리는 편이에요. 가족의 승인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긴장되었지만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싶었기에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떤 선물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주말이 되어 저는 재민과 함께 그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미나가 추천해준 과일 선물 세트와 고급 차를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민의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 씨. 재민이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재민의 어머니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가정의 분위기는 저희 집과는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문화, 어른에 대한 공경,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예의가 느껴졌어요. 재민의 어머니께서는 정성껏 준비한 한국 음식들을 내어주셨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가정식을 경험했습니다. 소피아 씨는 한국 음식 잘 먹나요? 재민의 아버지께서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해요. 특히 김치와 불고기요. 제 답변에 가족들은 기뻐하셨고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식사 중에 재민의 어머니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소피아 씨, 라트비아에서는 가족 관계가 어떤가요? 저는 라트비아의 가족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개인주의적이지만 가족 간의 유대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가 한국보다는 덜 격식적인 점 등을 이야기했어요. 재민의 가족은 진심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고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재민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세심하게 물어봐 주셨어요. 마치 자신의 딸을 대하듯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재민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씨가 우리 아들과 친하게 지내주어 고맙습니다. 재민이가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를 집에 데려왔네요. 그 말씀에 저는 더욱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민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재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당신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동하셨대요.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에 맞게 행동하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이후로도 저는 종종 재민의 가족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설날에는 함께 떡국을 먹고 세배도 했고 추석에는 송편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 속에서 저는 라트비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만큼이나 가족의 유대와 지지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한국 남자들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알게 됐어요. 재민은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가져왔는지 챙겨주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한 번은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기숙사 로비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려가 보니 재민이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밤새워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체력 보충하라고 어머니께서 음식을 보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말이나 선물이 아닌 이런 소소한 배려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한국에서의 생활도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고 한국 문화에도 많이 적응했어요. 길거리에서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손을 드는 것도 어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민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제 장학 프로그램은 곧 끝나고 저는 라트비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둘 다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소피아, 장거리 연애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한강공원에 앉아 있을 때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서로를 찾았는데 거리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재민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라트비아에 갈게요. 방학 때 꼭 당신을 만나러 갈게요. 그의 결심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관계에 임하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라트비아에서 만났던 남자들 중에는 다른 도시로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재민은 지구 반대편까지 가겠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과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 제안하셨어요. 소피아 씨, 당신의 한국어 실력과 학업 성취도가 인상적입니다. 우리 대학원 과정에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국제학 분야에서 장학금 기회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 있다니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재민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났어요. 정말요? 그럼 우리가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저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라트비아의 가족과 친구들을 더 오래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당신을 지지할게요. 재민의 말에 저는 그의 성숙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압박하지 않고 제 결정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한 끝에 저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고 더 배우고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물론 재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한국 생활은 예상보다 더 길어지게 되었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원 입학 준비로 바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서류 준비, 면접 대비, 추가 한국어 공부까지. 정신없는 시간이었지만 재민이 항상 곁에서 도와주었어요. 그는 제 자기소개서를 검토해주고 면접 질문을 예상해 연습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꾸준한 지원 덕분에 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저는 너무 기뻐 펄쩍 뛰었습니다. 재민에게 가장 먼저 전화했어요.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게 됐어요. 재민의 목소리에서도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소피아의 노력이 빛을 발했네요.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를 해요. 그날 저녁 재민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을 보았어요. 깔끔한 수트에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어른스럽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저도 특별히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했어요. 축하 자리에 걸맞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창가의 아름다운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에는 꽃병에 담긴 예쁜 장미꽃이 놓여 있었어요. 재민 씨, 정말 근사한 곳이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재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오늘은 제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식사 중에 재민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디저트가 나오고 와인 한 잔을 마신 후 재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진지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유품을 저에게 선물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정식으로 묻고 싶어요. 소피아,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재민의 진지한 눈빛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식으로 교제를 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재민 씨. 정말 기쁘게 그러겠습니다. 재민은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의 행동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재민의 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더욱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주말마다 집으로 초대해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 명절 준비도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한국 가정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이 시작되고 저는 더 깊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어요.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었고 학과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제학을 전공하면서도 한국학 수업을 추가로 들으며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한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의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치안이 좋아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대중교통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며 배달 문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편리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관공서 일 하나 처리하는데 몇 주가 걸리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일이 당일 또는 며칠 내에 해결되었어요. 재민 씨,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인 거죠? 어느 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겪었던 역사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한국은 짧은 시간에 급속히 발전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신속함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그의 설명은 많은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은 빠르지만 인간관계는 천천히 발전해 나가는 독특한 사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효율적으로 처리하되 정말 중요한 관계와 감정은 시간을 들여 가꾸는 문화. 저는 이러한 균형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 생활 1년 차가 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모든 것을 빨리 얻으려 했고 즉각적인 만족을 중요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다림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재민과의 관계는 저를 더 인내심 있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어느 날 재민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에 라트비아에 같이 가는 건 어떨까요? 소피아의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그 제안에 너무 기뻤습니다. 재민이 제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제 뿌리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이 감동이었어요. 정말요? 정말 가고 싶어요? 리가는 서울처럼 현대적이진 않지만 아름다운 중세 도시예요. 재민 씨가 분명 좋아할 거예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재민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세계를 알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우리는 라트비아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방문할 장소들을 리스트업했어요. 재민은 열심히 라트비아어 기초를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성실함과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라트비아로 떠나기 전날 밤 재민의 부모님께서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재민의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라트비아에 가서도 건강 잘 챙기고 우리 재민이도 잘 부탁해요. 그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타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가족을 얻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재민의 아버지께서도 덧붙이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라트비아에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다음 날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라트비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이었지만 재민과 함께여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는 비행기 안에서도 라트비아어 공부를 했고 제가 들려주는 라트비아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리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고 더욱이 소중한 사람과 함께였으니까요. 출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을 발견했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고 재민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재민은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준비해온 라트비아어로 인사했어요. LABDIEN, 맨 IRPRIKS JS SATIKT.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모님은 그의 노력에 감동하신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리가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는 재민에게 제가 자란 동네, 다녔던 학교, 즐겨 찾던 카페를 모두 보여주었어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재민을 소개하기도 했고 발트의 해변도 함께 걸었습니다. 재민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라트비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특히 재민이 놀란 것은 라트비아 사람들의 직접적인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말 솔직하고 직설적이네요.
한국과는 많이 다르군요. 그의 관찰은 정확했어요. 라트비아에서는 감정을 숨기거나 돌려 말하는 경우가 적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재민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재민의 진지함과 예의 바른 태도에 감명받으셨어요. 소피야, 네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의 눈을 보면 진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어머니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는 네가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구나. 더 깊고 진중해. 라트비아 방문의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전통 라트비아 요리들로 가득한 테이블에서 아버지께서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재민,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어서 고마워. 두 사람의 미래의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축하했습니다. 식사 후 재민은 조용히 저를 불러 정원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의 별들 아래서 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소피야, 당신의 세계를 보게 되어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는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재민 씨,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더 인내심 있고 더 사려 깊은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당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문화적 차이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라트비아에서의 시간은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서로의 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제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에 재민이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의 생활은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대학원 2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한국 사회와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어요. 특히 발트 3국과 한국의 외교관계에 관한 주제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은 제가 두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특한 시각을 제시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재민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공통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정서와 라트비아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섞인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생활했습니다. 때로는 한국식으로 예의를 차리고 때로는 라트비아식으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어요. 어느 날 재민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피야,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한국에서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아직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재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부모님과 상의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걱정하셨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사실 어머니께서 집 근처에 좋은 아파트가 있다고 알려주셨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 북부의 조용한 동네에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가구를 고르고 인테리어를 꾸미는 과정은 즐거웠어요. 저는 라트비아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추가하고 싶었고 재민은 한국의 모던한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타협과 존중을 통해 우리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을 만들었어요.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일상에서의 작은 문화적 차이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재민은 항상 집에 들어올 때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을 철저히 지켰고 저는 가끔 이를 잊곤 했어요. 또한 그는 음식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는 습관이 있었고 저는 때때로 배가 부르면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때로는 사소한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우리는 항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어요. 이해해요, 소피야. 문화적 차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한국 방식을 조금 더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재민의 부드러운 요청에 저는 기꺼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제 문화를 존중해 주었어요.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식사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영화를 보거나 한강에서 산책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여 우리 관계에 견고한 기반을 만들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재민의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유대가 매우 중요했기에
우리는 자주 재민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저도 한국 가족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명절에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재민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피야, 재민이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니 배워두면 좋을 거야.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익히게 되었어요. 재민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고 감동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의 맛과 비슷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2년째 함께하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석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서울의 국제연구소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도 거의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가끔은 라트비아 친구들이 제게 너 이제 완전히 한국인이 됐네? 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소피야,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감동과 기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재민 씨. 당연하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는 두 문화의 조화를 이루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결혼식과 라트비아의 결혼 풍습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고민했어요. 결국 우리는 한국에서 전통 혼례와 현대식 결혼식을 결합한 행사를 열고 이후에 라트비아에서도 작은 축하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양가 부모님들의 기대를 조율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전통과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상견례, 함들이, 예단 등 처음 접하는 풍습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재민과 그의 가족들이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었고 저도 최선을 다해 한국 문화를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렀습니다. 처음으로 한복을 입어보는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 감동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이 제 금발과 푸른 눈과 어우러져 독특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재민의 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소피야, 정말 아름다워. 우리 며느리가 된 것이 자랑스러워. 결혼식은 아름답게 진행되었고 양국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온 제 부모님과 친구들은 한국의 결혼 문화에 감탄했고 한국 손님들은 라트비아의 전통 춤과 노래를 즐겼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신혼여행으로 일본과 발트 3국을 여행했습니다. 서로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행 중에 재민이 제게 말했어요. 소피야,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세계는 훨씬 좁았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 시야가 넓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재민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저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 되었고 이것은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문화적 이해력은 정말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결혼 후 3년, 저와 재민의 인생은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라트비아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고, 재민은 국제법 전문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에 아담한 집을 마련했고 작은 정원까지 있어 주말마다 가드닝을 즐겼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점차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문화적 차이를 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룬 국제 커플로서 종종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성공 사례라는 다큐멘터리에 우리를 초대했고 저는 기꺼이 참여했어요.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소피아 씨,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언어의 장벽도 있었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인간관계의 방식이었어요.
라트비아에서는 직접적이고 솔직한 소통이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신호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어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문화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의 유대와 상호 지원 시스템이요. 한국의 가족들은 서로를 정말 아끼고 지원해요. 또한 사회적 안전망과 효율성도 정말 인상적입니다.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하니까요. 그 인터뷰 이후 저에게 많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 특히 여성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팁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 간 소통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한 대학에서 특별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사회와 문화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재민의 격려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제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문화 충격, 연애 과정에서의 오해와 깨달음,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해가며 느꼈던 다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은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겉으로는 형식적이고 거리감 있어 보이지만 일단 관계가 형성되면 그 깊이와 따뜻함은 어느 나라보다 특별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경청했고 질문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많은 학생들이 라트비아와 한국의 데이트 문화 차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여성들이 더 적극적인 편인가요? 한국 남자들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의 가장 큰 매력은 신중함과 책임감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의 깊은 생각과 헌신은 정말 특별합니다. 강연은 큰 성공이었고 이후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비슷한 주제로 강연 요청이 이어졌어요. 저는 점차 문화소통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시작했고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가이드북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사랑찾기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라는 제목의 이 책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다른 국제 커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라트비아 대사관에서 문화교류 고문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것은 제게 큰 기회였습니다. 두 나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재민은 이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소피아, 당신의 경험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이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사관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과 라트비아 사이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라트비아 전통음악 공연을 한국에 소개하고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을 라트비아에 보내는 프로젝트도 추진했어요.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돕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소피아, 국제법 관련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6개월 동안 라트비아를 포함한 발트 3국을 오가며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식에 기뻤습니다. 재민이 제 고향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니까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재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사실 당신과 함께 가길 바라고 있었어요. 당신의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라트비아에서 6개월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회였고 재민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리가에 도착한 우리는 구시가지 근처의 아늑한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재민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라트비아어 공부를 했고 업무에도 열정적으로 임했어요.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는 재민이 라트비아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니까요. 재민은 라트비아 사람들의 직설적인 소통 방식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소피아, 이제 이해가 돼요.
왜 당신이 한국에서 처음에 그렇게 혼란스러워했는지. 문화적 차이를 직접 경험하니 훨씬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우리는 주말마다 라트비아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했고 발트해의 아름다운 해변도 함께 걸었습니다. 재미는 라트비아의 자연과 역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네요. 이런 오래된 건물들, 숲과 호수. 정말 아름다워요. 라트비아에서의 6개월은 우리 관계에 또 다른 깊이를 더해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호스트가 되어 재민에게 제 문화를 소개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서로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의 결합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라트비아 전통하지 축제인 리고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온 마을이 모여 춤추고 노래하며 밤새 불꽃 주위를 도는 이 축제에서 재민은 처음으로 한국적인 예의와 거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즐겼습니다. 그가 라트비아 사람들과 어울려 전통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문화란 결국 서로 배우고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트비아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재민이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피아,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6개월은 서울에서, 6개월은 리가에서.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제안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게 된 저로서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에서의 일과 주거 문제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이 계획을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재민의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우리의 진지한 의도를 이해하시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할게. 그리고 리가에 있을 때는 꼭 방문할게. 이렇게 우리는 두 문화,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특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현대적이고 빠른 도시 생활을, 리가에서는 여유롭고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즐겼어요. 각 나라의 계절과 명절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고 양국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친구들은 라트비아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고 라트비아 친구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집은 양국 사람들이 모여 교류하는 문화적 허브가 되었어요. 재민의 말처럼 우리는 두 세계의 최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성과 안전함, 라트비아의 자연과 여유로움, 양국의 풍부한 문화적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재민은 라트비아에서 더 자유롭고 직접적인 소통 방식을 배웠고 저는 한국에서 인내와 배려의 가치를 배웠어요. 이런 상호학습은 우리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지 않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혼란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한국인도 라트비아인도 아닌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매 순간이 값진 배움과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국제 연애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우리 집 테라스에서 발트해에서 가져온 전통차를 마시며 재민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민 씨,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제가 얼마나 한국 남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인 여성이 왜 그렇게 직설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적 차이가 이제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 써져나가고 있었고 그 여정은 여전히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독특한 삶은 5년이 지난 지금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계절마다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생활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서울에서는 현대적인 편리함을, 리가에서는 여유로운 자연을 즐기며 두 세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죠. 특히 기쁜 소식은 작년에 첫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소중한 딸 미라는 한국과 라트비아의 피를 모두 물려받은 아이로 우리 부부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재미는 예상보다 훨씬 자상한 아빠가 되었고 직접 기저귀를 갈고 밤에 아이를 돌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야, 미라가 자라면 어떤 언어를 먼저 가르칠까요? 재민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세 개 모두요. 한국어, 라트비아어, 그리고 영어까지. 미라는 진정한 세계 시민이 될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는 양국의 육아 방식에서 좋은 점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체계적인 양육법, 라트비아의 자연 친화적 접근과 자유로운 놀이 중심 교육.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적용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 친지들은 아이가 베넷짓을 할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라고 조언했고, 라트비아 가족들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하라고 권했어요. 모든 조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재민과 저는 서로를 믿고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라를 재우고 테라스에 앉아 있을 때 재민이 말했어요. 소피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네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두세 개를 오가며 살다니.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손녀를 보러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육아 방식의 차이로 작은 마찰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할머니는 전통 이유식을 가르쳐 주셨고 라트비아의 할머니는 전통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미라는 이렇게 풍요로운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국제 커플로서 겪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활발한 소녀가 되었고 3년 전에는 동생 준호도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은 여전히 두 나라를 오가며 살고 있지만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고려해 서울에 더 오래 머무는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긴 방학에는 라트비아에서 시간을 보내며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라트비아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고 영어도 또래보다 유창하게 말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재미는 이제 국제법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저는 문화교류 컨설턴트로 일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쁜 와중에도 가족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주말이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서울 근교의 산을 오르며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면 라트비아 사람이에요? 어느 날 미라가 물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둘 다야. 넌 두세 개의 아름다움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란다. 그것은 큰 선물이지.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깊이 느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가 이제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재민과의 만남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의 초대였습니다. 사랑이란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보다 얼마나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한국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스템은 빠르게 작동하지만 인간관계는 천천히 깊어지는 이 나라에서 저는 기다림의 가치와 인내의 미덕을 배웠어요. 어제는 재민과 함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제가 재민에게 다가가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던 그 벤치에 앉아 옛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요? 재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 차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의 경계를 넘어 우리는 서로에게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새로운 문화 속에서 삶의 속도와 사랑의 방식을 다시 배우고 싶다면 열린 마음으로 그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